안녕하세요. 푸토리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SPY ETF와 QQQ ETF에 대해 알아보고 두 ETF의 수익률을 비교하여 장기 투자가 적합한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제가 투자 중인 ETF의 수익률이 공개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SPY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PY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큰 ETF 중 하나입니다. 이 ETF는 S&P 500 지수를 추정합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500개의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PY에 투자하면 미국 경제 전체에 걸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PY는 주로 안정적인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그림과 같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수익률을 보면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PY 외에도 VOO, IVV, SPLG 등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인데 각각의 ETF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QQQ ETF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100개의 비금융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시는 섹터 분포도와 같이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기술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QQQ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참 많습니다. QQQ도 그래프와 같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수익률을 보면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싼 SPY의 저렴이 버전인 SPLG가 있듯이 QQQ도 저렴한 버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QQQM입니다. 두 ETF를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QQQM은 2020년에 출시되었으며 비교적 작은 약 140억 달러의 자산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QQQ에 비해 자산 규모가 작지만 동일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프가 똑같이 움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QQ의 연간 운용 보수는 0.2%입니다. 이는 매년 투자금 1000달러당 2달러의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반면 QQQM은 연간 운용 보수는 0.15%로 QQQ보다 낮습니다. QQQM은 매년 투자금 1000달러당 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운용 보수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QQM이 운용 자산 규모가 적어 걱정이 되신다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QQQM도 QQQ와 같은 운용사인 인베스코에서 운영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투자 중인 QQQ와 SPY ETF의 투자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Y 수익률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4년 현재까지 자금 여력에 따라 한 달에서 3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였습니다. 투자 기간을 보면 이번 달이 딱 3년입니다. SPY의 5년간 수익률은 87.2%고 저의 수익률은 3년간 45.6%로 연간 13%입니다. 이번엔 QQQ ETF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QQQ는 두 개의 계좌에서 기간은 다르게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거치식으로 투자한 첫 번째 계좌는 2020년 매수하여 보는 것과 같이 현재 9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적립식으로 투자한 두 번째 계좌는 2021년 12월에 첫 매수하여 현재 32.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제 수익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수익률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얻은 결과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익률이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많은 월가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도 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년간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94%가 S&P 500 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능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렌 버핏 역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한 바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 지식 없이 주식 투자를 하려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자신의 아내에게 남긴 유언에서 내 유산의 90%를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인덱스 펀드가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라는 그의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QQQ에 투자하신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QQQ는 AI의 발전을 등에 업은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대신 외부 환경 변화에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 목표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SPY와 QQQ 모두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하며 최소 5년 이상의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마치 마라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